자, 이제 37회입니다. 사회자본론. 사회자본론은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대개 NGO와 많이 묶여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어, 대개 이 사회자본론을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은 1800년대 후반인가요? 1800 초반이겠구나. 누굽니까? 제 생각이 안 나네. 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쓴 프랑스 학자인데 그분이 제일 먼저 말해요. 그러다가 잊혀져 있다가 1900년, 1990년대부터 재등장합니다. 학자들이 나올 텐데 전부 다 1900, 맞죠? 1900년, 1990년 이후 학자들이에요. 갑자기 연도가 헷갈리네, 이제. 자, 사회자본론은 우리 거야, 이게. 이게 사회자본. 이게 우리 거기 때문에 이거 내 거란 말이야. 나의 것이고 너의 것이고 공동의 것이란 말.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참여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래서 공동의 문제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사회적 조건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사회자본이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사회자본이라고 그래요. 자, 거시가 있고 미시가 있는데 역시 거시는 전체야. 이제 사회자본 네트워크가 존재해야 돼. 그러려면 첫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사회 구성 안에 룰이 있는데 이 룰은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이득이 돼야 돼요. 그래야 뭐가 만들어져? 신뢰가 만들어져. 개인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공적 규범에 대한 신뢰예요. 그래야지 뭐가 만들어진다? 수평적 네트워크라는 이런 사회의 자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다시 거시적으로는 누구한테나 이득이 되고 동등한 규범, 그지? 공적 규범에 대한 신뢰, 그리고 수평적 네트워크, 이게 존재한다면은 상호 간의 믿음이라는 사회 자본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미시적으로는 요 개인들이 이제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시는 사회자본이라는 큰 네트워크를 말하는 거고 미시는 그 안에 있는 개인들의 능력이나 이득을 말하는 겁니다. 그치? 이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자본이다 보니까 무형적이라고 그래요. 특히 물적 자본과 많이 비교되겠죠. 물적 자본은 보이잖아. 또 물적 자본 이런 건 쓰면 사라져요. 근데 사회 자본은 쓰지 않으면 사라져요. 쓰면 쓸수록 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회 자본 안에도 또 두 가지가 있다. 결속 자본. 대한민국 전체가 있다면 이 전체 안에는 공동체가 있잖아. 이 공동체 내 자본이에요. 이걸 강한 자본이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전체보다는 작은 게 이런 사회 집단들인데 공동체들인데 이 공동체 자본만 강해버리면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이 나와요. 이걸 방지하려면 뭐도 있어야 돼? 이 공동체 간 유대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걸 교량 자본, 약한 자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한 자본이라는 게 사회 자본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 간의 자본이야. 그지? 이게 강하다면은 약한 자본이 있다면 타 집단 간 연대나 교류가 가능해요. 근데 결속 자본은 강한데 교량 자본이 약하다면은 집단 내에서는 결속이 강하겠지만 집단 간 갈등이 심할 겁니다. 됐죠? 자, 이런 자본이 있다면 나는 이게 우리 거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신사회적으로 행동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리고 이건 공동체주의 색깔이 되게 강해요. 우파든 좌파든 자원봉사주의든 시민주의든 간에 개인주의보단 공동체주의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됐지? 또 아까 봤던 인적 자본, 물적 자본 쓰면 사라진단 말이야. 사람 죽잖아. 물건도 사라지잖아, 지금. 사회 자본 그렇지 않습니다. 쓰면 쓸수록 더 만들어집니다. 쓰지 않으면 사라져요. 오히려. 그래서 이건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쓰면 쓸수록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또 사회 자본은 소유권을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사회 자본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이 자본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혀 기여하지 않고 사회 자본만 이득만 볼 수도 있겠죠. 이런 무임승차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재는 대개 저장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사회 자본은 신뢰는 쌓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축적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좀 특징적이죠. 이런 사회 자본이 있어봐. 뭐가 좋을까? 신뢰감이 생기는 거야. 하나의 공동체 네트워크 만들어지니까 내가 널 믿어요. 그러니까 너를 믿기 때문에 널 감시하고 통제하고 네가 바람직한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감시 비용, 거래 비용이 줄어요. 또 믿기 때문에 안전하니까 여분 장치도 줄 수밖에 없어요. 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약한 자본이 존재하면요. 어때? 내가 알고 있는 걸 타 집단과 교류도 하잖아. 공유하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창의성과 학습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 결석 자본만 있고 교량 자본이 없다면 집단 간 갈등이 심할 수 있어요. 또 얘는 약간 자유주의보단 집단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나 동조성 강조해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점인데 이 문제점도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회자본 나왔을 때는 신공공 관리론보다는 신국정 관리론, 뉴거버넌스, 그지? 특히 신뢰, 제일 중요한 단어가 신뢰고요. 그다음에 이래야지 그다음에 수평적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겁니다. 호혜적 규범, 이게 있어야지 신뢰가 쌓일 거야. 이 규범이 누구한테는 이득이 되고 누구한테 손해가 된다면은 아이고 누가 그 따르겠습니까? 누구한테나 공정하게 혜택을 주고 공정하게 벌을 줘야지 그 규범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지. 가진 자한테는 이득이고 못 가진 자한테 불리하다면은 이건 사회적으로 갈등이 나오는 거지 이런 네트워크 안 만들어질 겁니다. 됐죠? 또 사회자본 안에는 집단 내 자본이 있고 집단 간 자본이 있어요. 집단 내가 더 강하니까 강한 자본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집단 간은 좀 약할 거니까 약한 자본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도 있고 되게 90년대 이후 학자들이라는 거. 또 강의할 때 이런 것도 설명해요. 선진국과 후진국이 있는데 선진국의 GDP를 구성할 때 GDP의 70%가 사회 자본이에요. 근데 후진국은 20% 내지 30%밖에 안 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후진국의 개도국이나 후진국을 개발할 때 사회 자본을 개발할 수 있다면은 지금보다 GDP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됐지? 그러니까 후진국이나 개도국의 개발 조건으로 사회 자본론을 많이 제시해요. 그러면서 나왔던 게 부패 지수예요, 부패 지수. 그치? 이걸 통해서 부패가 많다는 건 신뢰가 없다는 거잖아. 이걸 통해서 그 나라가 사회 자본이 있는가 없는가를 막 평가하고 막 그랬어, 90년대요. 그때 우리가 막 꼴등했다고 그랬지, 내가. 자, 그 다음에 학자들이 막 나올 텐데, 뭐, 후쿠야마, 뭐, 이런 분도 나올 거고요. 토쿠빌이다. 아까 말했던 프랑스 사람은요. 이거는 그 1800년대 초반 또는 1700년 후반 사람인데, 토쿠빌이 제일 먼저 이 말 했지만, 잊혀져 있다가, 신자유주의 개혁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1990년대부터 이런 사회자본론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회자본론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론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치? 행정의 접근 방법 해가지고 여기까지 했던 게 행정의 개념들이야. 행정 개념이 고정돼 있다면 바로 연구 들어갔겠지. 근데 자꾸 변하니까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설명하는 게 행정 개념이고, 그다음에 정부 서비스가 정부 독점이 아니라 점점점 민영화되고 시민사회로 나가고 있단 말이야. 이러니까 누가 이런 서비스를 공급할 것인가, 왜 공급하게 되었는가 설명하는 게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접근 방법이다. 이제 이론이 막 나올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